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성우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간밤에 그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이 다우나 뭐 S&P 500 지수보다는 조금 덜 빠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그 화이자 백신의 재료는 시장에서 이제 종식되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재확산의 문제가 더 우려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적인 거를 좀 얼어붙였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건데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뭐 이제 뭐 누가 뭐 된다 뭐 그런 거의 문제보다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양의 문제라든지 또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는 전체적으로 그 미국 국민들의 삶이 좀 팍팍해진 거에 대한 그 어떤 행정적 조치도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 않다 하는 여러 가지 뭐 등등으로 해서 시장이 좀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지수도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안고 시작한 우리 시장은 그 뚜렷하게 시장의 이슈가 없어진 거 최근에 이제 뚜렷하게 이슈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엉거주춤한 시장. 오늘 지수는 코스닥이 18포인트 이상 올라서 0.74% 올랐지만 굉장히 시장은 엉거주춤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시장을 두고 시장이 다시 언택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아직도 이제 뭐 언택, 컨택 뭐 이런 식으로 양분법으로 시장을 보는 것에서는 우리 시장이 많이 비껴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 현물 매수에 나서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현물 매수를 아침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섰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은 초기에 여기 매도를 좀 맞섰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재미난 그게 있어요. 어제 이제 그 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옵션 만기에서 그 매도, 그러니까 숏 쪽 포지션을 많이 잡았던 우리 기관이 조금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밤사이에 외국 투자가들이 좀 별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이제 현물 매수를 먼저 외국인이 시작을 했고 현물 매수를 시작을 했고 현물 쪽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계속 취해 나가고 있으니까 선물을 확 땡겨 버렸어요. 그래서 선물을 확 땡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베이시스가 벌어지면서 프로그램 트레이딩에서 기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현물 매수, 선물 매도 하는 포지션이 이제 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코드레를 잡고 이제 휘어 틀어놓는 것 같은 결과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점점 기관이 현물 매수 쪽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 들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를 벌리면서 글쎄요. 이게 무슨 뭐 감정적인 건 아닌데 뭐 오늘은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외국인이 잡고 싶었겠죠.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기관도 937억을 코스피에서 현물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면 우리 시장이 이제 다시 언택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거지만 그런 숨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시장은 되게 엉거주춤한 시장이에요. 지금 오늘 지수는 올랐지만 이 지수 올랐다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언택이 또 가는가 봐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문제 있어요. 이건 조금 그런 차원의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은 그냥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되게 엉거주춤한 내용을
지금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유동성이 많아요. 유동성이 많은데 기존에 많이 오른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많이 오른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놓자니 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난번에 몇 번 시도가 있었잖아요. 또 백신 얘기 나올 때 또 시도가 있었어요. 경기 관련주. 그래서 이제 오래 묵어서 제 표현으로 저는 너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뭐 천덕꾸러기 주식 뭐 그런 거 몇 번 땡겨봤는데 뭐 제대로 뻗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잡아챌 수도 없어요. 그 유동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런 표현이 이거 옛날 유행가에 여러분 그런 유행가 아십니까? 앵두나무 운물가에 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뭐 이런 거요. 그 바람난 동네 처녀가 왜 운물가에 갈까요?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시장이 약간 그런 거예요. 들떠는 있는데 이 방향 설정이 안 돼. 그리고 혼자 가려니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물가에서 야, 우리 서울로 도망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지금 그 얘기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별것도 아닌 일로 변동성이 심해졌다가 또 아닌 것처럼 가라앉고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시장 얘기 더 하기 전에 주요 이슈하고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거 먼저 답변 드리죠. 여러분 이제 SK, 한국 초조원, 그거 아주 냉동을 무지 저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게 벨스타 슈퍼프리즈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벨스타 슈퍼프리즈에 SK하고 골드만삭스가 각각 2대 주주예요. 돈 250억씩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게 그런 초전에 대한 보관, 뭐 운송 이런 거를 가능케 하는 회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LNG를 활용해서 영하 162도까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가 얘기했던 그 백신의 제일 골치 아픈 점이 뭐냐면 영하 70도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에 5천만 도스, 그러니까 2,500만 명 맞을 수 있죠. 내년에 13억 도스, 그러니까 한 6억 5천만 명 정도 맞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막 유럽이나 선진국 뭐 일본까지 전부 입도선매했대요. 나오면 얼마 살게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인도가 포기했다 그래요. 인도는 이 영하 60도 이거를 도저히 맞출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답니다. 근데 뭐 인도가 더운 나라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거 방안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 약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독감 백신도 뭐 난리가 나는 판에 이거 영하 60도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돼서 최태원 SK 회장이 참 성견지명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쓰여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좀 별로였어요. 왜 그러냐면 화이자 자체 그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하루 자고 나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좀 보편 타당성 있게 뭐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라도 그게 여러 인류가 맞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대한항공 문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느냐 아니냐 이거 말도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뭐 이게 뭐 빚이 한 12조 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HDC랑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격인 게 한진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진칼이 증자를 하고 삼자 배정을 해요. 누구한테? KDB, 산업은행한테. 그럼 산업은행이 삼자 배정으로 1조를 한진칼에 쏘고 한진칼은 그 돈을 가지고 금요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산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항공도 뭐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판에 이게 좀 글쎄요. 이게 뭐 시장은 또 싼하네요. 근데 뭐 워낙 이게 그렇다고 공중분해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은 되겠지만 이게 진짜 KDB가 나서서 해야 될 것
KDB 어떻게 보면 이거 국민 돈인데 그 뭐 좀 그렇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데 살 기회를 안 준다. 그런 말씀. 기다리는데 살 기회를 안 준대요. 이거 큰일이죠. 계속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여러 차례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세히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랬잖아요. 메인 포트폴리오에 담는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과 트레이딩 목적으로 하는 그 주식을 담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 주식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물려야 산다. 제가 그랬잖아요. 물려야 산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뭐 내가 떨어지면 살까 이러는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들죠. 내가 삼성전자를 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메인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100주를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10주나 20주는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오르면 내가 그때 싸게 사서 좋은 거고,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해야 메인 포트에 들어가는 거를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자꾸 정해지지 않은 자기 나름의 최저가를 치다 보면서 멈칫하면 왜 우리 줄넘기 이렇게 할 때 언제 뛰어 들어가나 이러다가 이거 놀이 끝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 때 내가 메인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은 갈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야겠다 이러면 그 종목을 내가 뭐 100만큼 사기로 했다. 그러면 10에서 20만큼은 그냥 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당장 10에서 20% 내가 100주 살려고 그랬어. A라는 삼성전자를. 그러면 그거 10에서 20% 20주 그거 물려봤자 그게 뭔 대세의 지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려야 산다. 그러면 내가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 뭐예요? 떨어지면. 그러면 조금 더 사면 되죠. 왜? 어제 산 것보다 내가 싸게 샀는데 기분 좋죠.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제 잘 산 거죠. 그렇게 해야 멘탈 안 깨지고 이 메인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는 뭐예요? 이거는 백신이 또 다른 뭐 모더나가 친다든지 뭐 해서 다시 경기 관련 또 유통 뭐 이런 걸로 갔을 때 이건 일종의 트레이딩 같은 거예요. 이게 길게 뻗는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를 채워주는 것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야? 메인 포트폴리오 50% 이외의 돈을 가지고 이거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다. 트레이딩 하는 종목을 살 때는 자기가 밑에다 깔아놓고 사지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거 트레이딩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쫓아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냥 저한테 댓글로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아모레 퍼시픽을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기로 내 소신을 가지고 작정했다. 그럼 사세요. 그럼 사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경기 관련주나 유통 관련 많이 눌렸던 그런 주식들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튀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아모레 퍼시픽을 얘기했던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조금 여러분 이게 바이든 그 당선자랑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럼 뉴스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그 시장 쪽으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대통령 워딩은 뭐냐면 코리아 페닌슐라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바이든 당선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바이든 당선자랑 무게 있게 대통령이 대화를 하는 거, 뭐 우리도 주요 국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서로 엇갈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뭐예요? 바이든은 여차직하면 비핵화, 코리아 페닌슐라의 비핵화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한국의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건 순전히 그 주식시장 뇌피셜이에요. 그게 왜? 북한 때문에? 아니에요. 북한 관심 없어요, 바이든. 민주당이 원래 그래요. 북한 관심. 중국이에요.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얘기했어요. 한반도의 뭐 평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바이든 당선자는 인도 태평양의 평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거기서도 용어가 틀려요. 서로 엇갈렸어요. 그게 뭐냐? 인도 태평양은 중국을 견제할 테니 중국 견제에 니네도 동참해달라 이런 쪽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 큰일 났죠. 일본도 뭐 이렇게 일본 스가 총리랑 통화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고열도 그거는 미일 동맹의 목적이다. 그럼 뭐 얘기 끝났잖아요. 그럼 중국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혹시 중국이 시진핑이 빨리 한국에 왔다 가야죠. 한국도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양다리 외교 잘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뭐 상황이 어떻든 한번 세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많이 눌려 있어서 그렇게 빠질 폭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뉴스의 그 뒤쪽을 자꾸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제 생각에 진짜 올해 안에 시진핑이 방한한다면 뭐 얘기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슈를 갖고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에 깔아서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만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사뭇 지금 다른 걸 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랑.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택, 컨택, 뭐 기술주, 가치주 이런 논쟁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껴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자.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그런 거였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 옵션에서 자기 좀 깨졌다, 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회금을 자꾸 하려고 그래서 선물을 땡기면서 그 매도 측에 섰던 기관을 갖다가 현물 매수 쪽으로 돌려 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사겠어요? 외국인들이 뭘 사겠어요, 지금? 컨택, 언택 이렇게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얘네는 뭐냐?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걔네들이 뭐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아니에요. 언택이고 컨택이고 그런 거 다 관계없어요. 얘네가 한국에서 진짜 돈 버는 기업이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한국을 산 거예요. 한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논쟁에서 제발 벗어나와서 이제 언택 컨택 그런 건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진짜 백이 주식을 사야 된다. 그게 뭐냐? 돈 버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뭐건 간에 뭐 컨택이건 언택이건 이런 관계없이 내게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주식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인은 불변이다. 제가 그 썸네일 제목 안에도 꼭 세 종목 이렇게 막 딱 그 종목이 아니라 그런 류의 그 아류의 종목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BBIG 중에서도 뭐 2차전지, 배터리 관련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 이 그린에너지도 이제 바이든 정신 차리면 이제 제대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이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요거는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얘네들은
또 컨택이 막 이렇게 될 때 또 확 올라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발 거듭 부탁드리는데 언택 컨택 무슨 기술주 경기 민감주 가치주 뭐 이런 논쟁에서 좀 벗어나와 있자.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그렇지 않고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인은 불변이에요. 그걸로 50% 채워라. 제가 계속 이미 채워놓으신 분들, 내년까지 가는 분들은 뭐 오늘 그 신경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김장 담궈 놓고 이틀 만에 한 번씩 그 뚜껑 열어봅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김치가 어디만큼 익었어 이런 거는 오늘 뭐 주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메인 묶었으면 그냥 가는 거죠. 꺼내 먹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해놓고 나머지 50%의 현금이 있는 거에서 만들기 80, 90 그러니까 한 30, 40%를 더 살 수 있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나는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를 더 보충하겠어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슈 쪽에 있는 거를 내가 조금 더 사보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기간을 언제까지? 연말까지. 시간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보세요. 또 노이즈가 나와서 이 엉거주춤한 시장을 또 때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뭐가 와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버텨요. 근데 엉거주춤하게 있는 애한테 와서 탁 조그만 게 탁 쳐도 그냥 넘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동성이 커요. 막 하루 사이로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언택인가 봐. 아니야. 컨택인가 봐. 이러고 돌아다니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망고불변의 진리.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좋고 성장성,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로 안 깨진다. 시간이 지나면 꼭 오르게 돼 있다.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용돌이는 다음 주도 굉장히 거칠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뭐 시장 걱정하고 내 거 얼마 올랐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떻게 전략을 짜서 다음 주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거를 조금 채워나가 볼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는 그냥 메인에 더 채울까? 삼성전자 더 살까? 현대차는 더 살까? 아니야. 아모레퍼시픽을 살까? 신라호텔 살까?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각각 전체 포션에서 얼마만큼 남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셔서 무슨 전략도를 놓고 뭐를 해야지. 이게 시장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올라 이거 어제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살까?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은 정리를 하고요. 브런치 카페는 여러분들 그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수, MSCI 지수, 리밸런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토요일 오전에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시장은 뭐 어쨌든간 월요일 날 시장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